253억 투자로 41배인 1조 원의 수익을 기록. 바로 오징어 게임의 성적표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넷플릭스 내부 평가 자료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흥행과 비용 모두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냈다. 이 한국의 쇼는 8억 9,110만 달러의 임팩트 가치를 창출했으며 제작 비용은 2,140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해외 반응 중 재밌는 점은 일본의 반응 방식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으면 나오는 일본의 언론 보도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가 자신들의 드라마에 적게 투자하는 반면 한국 드라마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다음은 와이어드 일본어판에 실린 오징어 게임 히트 이전에 발행된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히트작과 제작비가 반드시 비례하진 않지만 회당 제작비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를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하게 앞선다.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을 대표하는 킹덤은 1화당 1억 9천만 엔의 제작비가 들었다. 반면 일본 오리지널을 대표하는 살색의 감독 무라시니는 회당 5천만 엔으로 만들어졌다. 유료 회원 수는 한국이 380만 명, 일본이 500만 명이지만 최근 3년간의 성장세 및 이익률을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다. 넷플릭스 사란도스 대표는 한국 작품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의 트렌드로 정착 중이라며 한국 영상업계에 계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오징어 게임 히트 이후에도 이러한 일본 언론의 기조는 이어집니다. 일본 매체 NNA는 오징어 게임 돌풍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투자액이 적다는 식의 보도를 쭉 이어갑니다. 넷플릭스의 2021년 아시아 시장 투자액은 총 1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을 올해로 한정 지으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자사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기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작년에는 파격적인 금액을 일본에 투자해서 크게 뉴스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유명 애니 스튜디오인 지브라 한 곳에만 2조 원가량을 투자한 사건입니다. 일본은 애니에 투자하고 한국은 영화와 드라마에 투자한다. 이것이 넷플릭스의 아시아 시장 기본 전략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전략을 말하지 않고 드라마 투자만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투자만 이야기하며 당장 작년에 있었던 이런 대규모 투자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킹덤과 같은 스케일이 큰 드라마와 살색의 감독 무라시니 같은 잔잔한 드라마의 제작비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도 일본 언론의 무리수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본 언론의 분석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현재 일본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 반응 역시 활발한데요. 다음은 이러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일본 매체의 기사 중 일부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급되면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세계적인 데이트작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9월 중순부터 제공되며 순식간에 석권했다. 온라인 상에는 한 번에 전부 보았다. 아주 재밌다. 라는 소감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트위터에서도 그 재미를 전하는 코멘트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일러스트화 등의 2차 창작화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 올해 할로윈은 등장인물이 착용하고 있던 인상적인 의상의 유행도 예측된다. 실제로 쇼핑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이미 오징어 게임 코스프레 복장이 여러 개 발견된다. 재밌는 점은 주류 언론들의 보도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우익 매체는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마저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모든 매체에서 사랑의 불시착 관련 기사들이 지겹도록 오랜 기간 넘쳐났던 것을 감안해보면 신기할 정도인데요. 그 이유에 대한 단서는 여러 온라인 매체들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틀로얄과 카이지, 그리고 일란게임과 시니마라는 대로 등 일본은 데스게임 작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한국 작품이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끈 현상은 일본에겐 주도권을 빼앗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데스게임 장르에서 자신들이 원조라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씁쓸한 부분이랄까요? 이러한 내용은 중앙일보 일본어판이 더욱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그 제목부터 세계에서 인기 있는 오징어 게임, 데스게임이 원조 일본에서는 뜻밖의 반응라고 장명했습니다. 일본의 우익 매체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피설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으며 데스게임 원조는 일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기사입니다. 대중문화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소위 쿨 재팬이라는 국가 주도의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쿨함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우리라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일본 주류 언론의 반응과 일반인들의 반응에 괴리감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중문화 분야에서만큼은 일본이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소개드린 블룸버그는 오징어 게임을 영상물 시청이 스트리밍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탄생한 최초의 메가히트 상품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징어 게임이 갖는 함의는 상징적인 면까지도 있는데요. 이러한 오징어 게임의 영향 때문인지 이후에 나오는 한국 작품들에 대한 소위 버프도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한국형 느와르 장르인 마이 네임은 현재 넷플릭스 탑 4위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 계속해서 공개될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도가 많이 올라온 지금 우리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